주요 7개국 정상들이 2023년까지 저소득 국가에 코로나19 백신 10억 회분을 기부하기로 뜻을 모은 가운데 캐나다는 이 중 1억 회분을 빈국에 지원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CBC 등 국내 언론은 이 사안에 정통한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캐나다가 11일 영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최대 1억 회분의 백신 물량을 기부하기로 약속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부유한 민주국가들이 전략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 동시에 전 세계 백신 격차 해소와 코로나19 팬데믹 종식을 위한 취지로 보여집니다. 캐나다의 경우 앞서 코백스에 투입한 4억 4천만 달러 중 일부를 저소득 국가들의 백신 구매에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별다른 기부 계획을 공개하지 않고 있었으나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백신 기부에 대한 계획을 명확히 설명하라는 국내외 압력이 커짐에 따라 이 같은 과감한 백신 지원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캐나다 정부의 백신 기부가 캐나다에 필요한 백신 공급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남은 잉여 백신이 캐나다 국민들의 접종량을 모두 채운 뒤에 기부될지는 불확실하다고 평가했는데 현재 캐나다는 12세 이상 캐나다인을 대상으로 한 예방접종이 여전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여유분은 없는 상태입니다. 한편 이번 G7 정상회의의 가장 큰 의제는 코로나19 사태로 G7 회원국 정상들은 코로나19 이후 더 나은 재건을 주제로 대응 전략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BC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내리막을 타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현재의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 9월에는 코로나19 종식이 가능하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보니 헨리 보건관은 10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지난 4월 중순 이후 BC주 신규 확진자 수와 병원 입원 환자 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며 주내 일부 지역에서는 신규 확진 사례가 거의 없거나 전무한 곳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BC주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4월 중순만 해도 1,000명을 훌쩍 넘으며 팬데믹 시작 이후 가장 심각한 수준이었지만 6월에 접어든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고 400명에 달했던 병원 입원 환자 수도 10일 기준 176명으로 감소했습니다. BC주 성인의 1회차 백신 접종률도 10일 기준 75%에 육박하면서 보건당국은 접종을 받은 사람이 계속 늘어나고 타인과의 접촉률이 70%대로 유지된다면 9월 초에는 신규 확진자 수가 제로에 가까울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반면 백신 접종률이 정체되고 타인과의 접촉률도 80%대로 상승한다면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9월에는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200명을 넘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BC에서는 10만 명당 확진자 수 비율이 단 한 곳을 제외하면 모두 10명 미만대를 기록했는데 지난 4월 중순만 해도 10만 명당 확진자 수가 20명 이상을 기록했던 지역이 20곳을 넘었던 것을 감안하면 코로나19 감소세는 BC주 전역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신 접종률도 증가하고 일일 신규 확진자 수도 감소하면서 코로나19 제재도 다음 주에는 추가로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보니 헨리 보건관은 여러 지표를 볼 때 조만간 일상재개 2단계를 가동해도 될 것 같다며 이제 곧 사람들과 안전하게 만날 수 있는 날이 머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보니 헨리 보건관은 인구가 적지만 확진자 비율이 높은 도시가 여전히 목격되고 있다면서 이는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바이러스가 언제라도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캐나다의 신규 영주권 취득자 수가 올해 1월 큰 폭으로 증가한 이래 갈수록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캐나다 이민부가 11일 공개한 이민자 추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월 영주권 승인을 받은 신규 이민자 수는 총 2만 1,10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 1월의 수용 수준과 비교해도 다소 큰 하향세로 2월과 3월에 비해서도 갈수록 탄력을 잃어가는 모습입니다. 보고서는 지난 4월은 올해 받아들인 신규 이민자 중 가장 적은 수의 이민자를 수용한 달이라며 하지만 코로나19 종식이 기대되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민부는 올해 신규 이민자 수용 목표치를 40만 1,000명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캐나다 역사상 가장 높은 이민 목표로 팬데믹 이후 캐나다의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결정됐습니다. 지난 1분기와 4월의 수치를 합하면 현재까지의 신규 영주권 취득자 수는 9만 1,570명으로 집계됩니다. 즉 이민부는 앞으로 남은 8개월 동안 매달 3만 8천 명씩 총 31만 명을 더 수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캐나다 정부가 올여름 여행 제한을 완화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민자 수용 상황을 여전히 긍정적으로 전망했는데 오는 7월 첫째 주부터 일부 2차 백신 접종자에 대한 자가격리 요건이 면제되면 해외에 고립된 수천 명의 영주권 승인 보유자들이 캐나다 랜딩을 완료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입니다. 또 신규 이민자들은 9월 초 자녀들의 학교 개학을 앞두고 7월에 입국해 자리를 잡는 경우가 많아 7월에서 9월까지 캐나다의 이민자 수용 수준도 평소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밴쿠버 공립도서관 산하 모든 도서관이 오는 27일까지 연체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합니다. 도서관 측은 벌금 때문에 도서관 방문을 꺼리는 주민들을 위해 오는 14일부터 27일까지 약 2주간 면제 조치를 시행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서관 이용 고객은 전화 또는 온라인이나 도서관 지점 방문 등을 통해 연체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체료 금액은 얼마든지 간에 면제가 가능합니다. 단 도서관 상호 대차와 관련된 비용이나 방문자 또는 가입카드에 대한 수수료는 예외입니다. 밴쿠버 공립도서관에 따르면 대략 7만 명 이상의 도서관 이용객들이 이러한 벌금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들 가운데 10명 중 1명은 연체료로 인해 도서 대출 권한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대출이 정지된 도서관 카드 소지자의 30%는 밴쿠버 도서관 중 가장 수입이 적은 4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서관 관계자는 벌금을 면제함으로써 지역 이용객들이 다시 도서관이 제공하는 모든 혜택을 누리기 원한다며 이 제도는 또한 도서관 벌금, 특히 저소득층 거주자에게 미치는 사회적 영향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밴쿠버 국립도서관은 현재 영구적인 무벌금 제도로 전환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번 연체료 면제 캠페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밴쿠버 국립도서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